자, 중요한 거는 그 대장동 주민들이 분노해야 돼요. 지금 대장동 이 일당들이 해먹은 거 관련해서요. 제가 그 대장동과 관련된 자료 등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추정했던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돈들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게 보통 큰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대장동의 총 사업 계획상의 필요 재원이요. 1조 1333억. 자, 그리고 이 토지 조성 관련 비용이 1156억이 더 나오고요. 각종 부담금만 하더라도 452억에 해당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구역을 빼버려서 사업을 아주 해먹기 좋도록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대장동에 지금 이 들어간 회사를 보면 KB 하나은행, 이거는 일단은 성남의 뜰에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은행이 들어온 게 굉장히 시끄러웠죠.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주 멤버로요. 우선주라고 그냥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만 받아먹고 나가는 거고, 보통주는 이 화천대유하고 SK정권이 들어와 있는데, 이 SK정권이 들어와 있는 게 묘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소유주 김만배, 천화동인 2호는 김만배 아내 김은호,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누나 김명옥, 그리고 천화동인 4호는 남욱, 천화동인 5호는 정영학이, 천화동인 6호는 조현성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우영 거라고 하고 있고, 천화동인 7호는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호부터 6호까지를 SK정권에 이렇게 이제 이 신탁된 것처럼 들어가 있어서 멤버들이 초반에 좀 감춰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남 도계공을 제외한 금융권과 민간업자의 총 배당액이 4,073억이고 화천대유는 초기 사업비 351억을 차용했는데 키넨 파트너에서 291억, MSBT에서 60억, 각각 2015년에 차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장동의 총 개발 이익은 땅을 팔아서 7,243억, 아파트 분양을 해서 1조 968억, 그래서 총 1조 8,211억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러프하게 2조짜리 수익이다, 총 4조 이상 그 매출을 올려서 그 아파트 판 돈 4조 이상 되고 거기서 수익이 2조 가량 된다 했는데 얼추 그래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반땡한 장사다라고 봐야 됩니다. 택지 매각 이익은요, 판매액이 2조 2,243억에서 사업비가 1조 5천억이라 이 사업비도 엄청 부풀려졌겠죠. 그래서 7,243억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 이익은요, 분양 매출액이 3조 9,424억. 자, 아파트도 있고 딴 것도 좀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3조 9,424억입니다. 이게 추정이고요. 그래서 추정 분양 원가는 2조 8,456억. 그래서 결국 수익만 1조 968억이에요. 엄청 분양 원가 뻥튀겨 먹고도 1조 968억이만 남았습니다. 물론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제일건설 컨소시엄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남은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분양에서 3조 9,400억, 즉 4조가량 됐다라는 제 추정이 숫자로 확인되고, 분양 원가가 2조 8천억이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건축 원가는 평당 543만원, 2018년 경기도가 공시한 도시공사 아파트 평균 평당 543만원, 2020년 기본형 건축비 평당 627만원을 고려해서요. 그래서 건축비를 평당 700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블록에 4,340세대의 추정 원가는 평당 1,700만원, 그래서 호당 6억 6천만 원으로, 그래서 총 2조 8천억이
지금 분양 원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건축비가 그러니까 700, 그리고 평당 1,700을 최종 원가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블록에 4,340세대의 분양 수익이 지금 1조 968억이에요. 자, 위에 지금 이 연립주택 등으로 분양하는 또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잡혔겠지요. 그래서 화천대유가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 수익이 4,531억에 이르고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47만 원에 분양했고,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한 분양가 총액이 1조 7,511억입니다. 자, 분양 원가는 매입원가, 땅 매입원가 880만 원, 금융비용, 그리고 적정 건축비 평당 700을 반영해서 1조 2,980억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화천대유는 토지 매각에서 4,041억, 그리고 분양에서 벌은 수익이 4,531억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가 평당 2,247만 원에 이른다. 6억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대장동에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들 평균 원가다, 평균 분양 원가다,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됩니다. 자, 실제로 그 힐스테이트, 그게 아마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이 제일 비싸게 이제 분양됐을 건데요. 자, 그 아파트의 지금 공급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139평방미터 아파트가 적게는 10억 9천에서 14억까지 분양됐고요. 145평방미터짜리가 3억에서 14억 정도로 분양이 됐고, 자, 147평방미터짜리가 12억 3천에서 13억 8천 정도 분양이 됐고, 거기에서 제일 비싼 이 고급 아파트가 162평방미터짜리 펜트하우스 같은데 16억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발코니 확장 금액이 4, 5천만 원 더 붙여졌죠. 그래서 이 대장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실제로는 제일 싼 게, 대장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힐스테이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싼 게 11억 한 3천만 원, 제일 비싼 게 한 16억 6천만 원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2평에서 49평형짜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3, 최종 분양가가 11억 3천만 원 정도에서 실제 이 16억 6천만 원에 분양이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대장동 아파트가 27억이라 하길래 무슨 놈의 대장동의 아파트가 27억이냐, 그 위치 좋지도 않은데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대장동에 49평짜리 펜트하우스 뭐 몇 채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가격이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장동에 이 49평형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58평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58평형이 한 16억 6천, 이것이 현재 자기들 시세로는 27억을 부르고 있는데 거래된 시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에 흔히 이제 뭐 한 11억대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자기들은 한 16억, 18억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이 왜 조용한가라고 보면 실제 거래된 시세는 별로 없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동에 이 지금 보면 뭐 158형 이런 것이 23억, 158형, 157형 이런 것이 23억, 21억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부 펜트하우스는 26억이 가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매매 가격이죠. 실제 대장동에서 그렇게 거래된 아파트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래는 거의 없이, 거래 실적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자기들이 산 가격에 비해서 최소 뭐 한 작게는 5억, 많게는 한 자기들 시세로 한 7, 8억 정도 올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람들은 얼마에 넘겨받았던 불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 한 6억대 정도 들어간 아파트를 그 더블로 사고, 자, 그들은 한 6억대 들여서 만드는 아파트를 또 11억 이런 식의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가격이 올라서 16억, 17억씩 한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 누가 상식적으로 거기 지하철도 없고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아침에 출퇴근에 병목도 있는 교통 안 좋은 지역인데 거기 아파트를 26억, 27억, 21억, 23억씩 주고 사겠습니까? 그 돈이면 서울 강남에도 충분히 사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동 사람들이 조용한 거는 자기들끼리 아직 시세로는 그것이 실제 자기들이 얼마 주고 샀든 거기에 어떤 부패가 있든 비싸게 샀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샀던 가격보다 현재 시세가 적어도 50% 이상은 남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 호가에 불과하지, 대장동에 그 돈 주고 아파트 사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시세는 앞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갔다 가다가는 자기들이 샀던 시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장동 주민들 중에 뭐 재산에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나와서 저하고 토론을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에서 이 8,500억 이상을 벌어먹었어요. 심지어 대장동에서 전체적인 업자들이 한 4조 분양해서 1조 9천억쯤 벌어먹었어요. 그래서 실제 어마어마하게 벌어먹은 것이 이 대장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현지 주민들이 조용하고 또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부패 비리로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부패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자신들의 주거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 그리고 지방자치의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유력한 법조 인사들이 다 붙어서 뜯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행령 20일에 입당 전화가 줄을 잇고, 그리고 이 여기와 관련된 50억 클럽부터 이 몸통 뇌물 이재명 등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서 그런 건지, 현지 주민들도요, 내가 비싸게 샀지만은 내가 산 가격보다 몇 억 올랐다라는 그 호가, 거기에 만족해서 지금 대장동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바가지 분양했다, 부패의 대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1,100만 원에 분양한다라는 거를 저들 평균 2억 한 3천만 원에 분양했어요. 대장동 일당들이 직접 분양한 아파트가요. 완전 바가지 쎄었죠. 더블 장사했습니다. 그거 다 저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산 사람도 불만이었고,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를 갖다가 이 파는 구조에서 벌어진 이 더러운 이 행태들을 정치인과 지자체 권력자들이 해먹은 것들을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심각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이요, 이 정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인 나라에서 이걸 분노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정치적인 논쟁으로 정치거리로서 대선 때 이용했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 심판이 아주 부분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 다들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투기 사회에 다 눈이 멀어서 같이 왔는데 이 투기 사회에서 이 정도 일은 늘상 어느 곳 까발려져서 그렇지 어느 곳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저항하는 것을 잃어버렸는지, 분노를 갖다가 하기를 포기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